사실 생각보다 평범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외면하면은 그냥 진짜 한순간에 아저씨 되는 거야. 모든 순간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 알맹이, 내부 내실만큼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관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타고난 게 장땡이야. 그거 있잖아, 유명한 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면 나도 자기 관리했을 거야. 저 말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 그 재능이 최고기는 해. 그치. 고창석 배우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면 분명히 조치를 취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제가 고창석 배우의 인생에 대해서 모릅니다만은 고창석 배우가 과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일까? 아닐걸. 이제 저런 게 이제 예능이니까 웃자고 나는 뭐 그냥 포기하고 살란다 이러는 거지. 스크린에 꾸준히 얼굴 비치는 사람이 관리가 안 된다? 맞아요. 내가 이거를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그 스크린상으로 봤을 때 완전 아저씨인 배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 피부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이제 보통 아저씨 캐릭터라고 하면 생각나는 뭐 유해진 씨라든가 뭐 고창석 씨라든가 뭐 이경영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 뭐 이제 화면상에서 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게 뭐 차은우고 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제 나이대대로 보이는데 라고 하는데, 그 동나이대 일반인 옆에다 앉혀두면은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막 살 쫙 빼고 바프 찍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답게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저 사람들도 진짜 애지간히 하고 있을 거다. 애지간해서는. 그렇지, 60대인데 40대 같이 보인다고. 네, 뭐 최수정 배우라든가 뭐 그 손종호 셰프라든가 이런 진짜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들까지 안 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화면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딱히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어떤 외적으로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이제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피부 관리하는 게 보인다. 관리하는 사람인 게 보인다. 이게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그 노력이라는 거는 진짜 은은하지만 확실하게 상대에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하자고 하면은 그 말로 이어지는 거야. 나이 3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냥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많이 웃는 사람, 식단 관리하는 사람, 여전히 그 꿈과 낭만이 있는 사람, 저기 뭐 피부 관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그냥 앞에 앉혀만 놔도 보여. 그치? 살아온 흔적들이 진짜 손때 타듯이 묻어나거든. 얼굴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 몸에서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뷰잉 파티나 이런 거 할 때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앉아있는 폼만 봐도 사실 보여요. 앉아있는 폼에서 자기의 그런 척추 상태나 어깨의 통증이나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무서운 거야. 이런 하나하나가 막 어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지 않아도 보인다는 거야. 지인 중에 40대인데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는다고 많이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보기 좋더라.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것 중에서 하나만 포기해도 진짜 확 늙어. 요런 거 이제 관리하고 안 하고 차이 사실 진짜 제일 극단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 감옥 갈 때. 그래도 이제 나이치고 되게 탱글탱글하고 관리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던 그 정치인들, 저기 이제 법정 들락날락거리고 깜빵 갔다 오고 그러면은 갑자기 30년을 늙어요. 이게 그 관리의 유무가 정말 잠깐만 빠져도 그 정도로 차이 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 막말로 감옥 안 갔다 온 대통령이랑 갔다 온 대통령이랑 지금 비교해보면 얼굴이 진짜 다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늦었어 하지 마시고 관리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었을 때인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남은 시간 중엔 제일 덜 늦은 때이니까. 그치. 그래도 남은 시간 중에서는 제일 젊다고, 오늘이. 좀만 더 막 살아도 나중에 관리하면 되겠구나. 저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가 이제 마지막 날에라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죽기 직전에까지만 방탕하게 살다가 죽는 날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천벌 받아요, 이 사람아. 이 신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장부에 다 적어놓고 계신다고. 용서야 하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인풋과 아웃풋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자기 관리의 이야기로
되게 많이 넘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런 거 자기관리 타령 계속 하게 되는 게 나는 그 아이돌 외모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면서 진짜 그거 많이 느껴요. 나는 에스파 외모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면 진짜 경이로워.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막 이제 그 못생겼다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새 앨범 나올 때마다 진짜 아니 저기서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맞아.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링 햄에 정착한 거랑 차이가 진짜 레전드다. 여러분 데뷔 초 에스파 누구세요? 요즘 에스파 누구세요? 이것도 사실 좀 옛날이야. 심지어 요즘 뭐 더티워크 찍고 그러는 에스파 생각하면은 사실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지. 누구세요? 그러니까 사실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저 정도 수저 들고 태어난 아이돌들도 저렇게 노력합니다. 성형까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링 찾고 그런 것만 하더라도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의 외모에 있어가지고 자뻑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안주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진짜 수십 배 수백 배 잘생겨질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팩트야. 그래요. 넌 뭐 가졌다고 막 사니? 옛날 라이브 보면 방장도 누구세요 나옴. 이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볼까? 그냥 이거 방송 시작한 거 기준으로 해도 그래요. 물론 이제 방송 세팅이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낯설다 그죠? 저 때에 비하면 뭐 왁구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 똑같은 검은색 티셔츠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 맞아요. 여기 이제 옛날에 그 쭉튜브에서 빡빡이 시절도 있었지. 으아 어린 거 봐. 으아 피부 탱글탱글한 거 봐. 그러게 귀여웠네. 야 나 피부가 저렇게 탱글탱글했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랑 동일인물이에요. 네, 저때 라식하기 전이었어요. 자물쇠 마렵다. 맞아요. 분명히 제가 왁구가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저 6년 전이네요. 저 20대 그래도 중반 초중반? 저 때가 이제 한 24 정도 되지 않았을라나? 24? 한 23? 그 정도? 아니 느낌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쵸? 지금 비교해봐봐. 그래 저 때에 비해서 왁구가 많이 좋아졌지. 좋아졌는데 나이 먹은 티가 확 나죠. 저 때는 채팅에 호평이 많네요. 평가 좋았어요. 네. 호흡으로는 갈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멱살 잡고 캐리하던 시기가 있긴 했었으니까. 방송 초반 얼굴은 그래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빡빡이 시절 저 얼굴 보니까 아찔한데 뭔가? 내가 저렇게 생겼었구나. 자 그리고 뭔가 이제 자기관리 얘기 끝내고 좀 다시 어떤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돌아와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면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떤 뭐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식사를 한다던가 음악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던가 책을 읽는다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뭐 그거 말고 이제 또 다양한 경험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 좀 느껴지는 감각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참 버겁다.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방금 제가 영상 아예 초반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골드버그 15,000칼로리 먹고 태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진짜 깨어있는 내내 먹고 운동하고 이거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렇게까지 하면서 안 늙어야 되냐? 네, 하루에 15,000칼로리입니다. 나이 50이 될 때까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50도 아니야. 이제 60 바라보고 있지? 맞아. 그냥 사실 우리네 인생을 유지를 하고 그냥 밥벌이만 해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저거를 다 하고 앉아있느냐. 저가 뭐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관리를 하면 이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사실 낱말처럼 얘기는 못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그 리뷰 컨텐츠 같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컨텐츠가 하나 있을 때 그거를 보고서 준비를 해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힘드시겠지만 평소에 컨텐츠를 진짜 많이 보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많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다른 때 이제 뜬금없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을 눈치채고 끌고 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얘기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참 마음이 안 나는 거야. 이제 공간 운영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시간이 많이 없어졌고 물론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건 어쩌면 핑계일지도 몰라. 시간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냥 그런 거만 보고 지냈던 것도 아니기는 하니까. 근데 일단 물리적으로 진짜 시간이 없는 것도 맞고 그래 클템이 왜 드라마고 애니고 게임이고 좀씩은 다 하려고 하겠냐라는 것도 그렇고 이동진이 진짜 아직까지도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니까 권위가 유지가 되는 거고 박평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진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 몸뚱이로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능력과 재능이 따라준 거지. 물론 그 정도의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저렇게 자기 관리를 하지는 않지. 그치? 그래서 이제 사실 호날두나 르브론이나 뭐 메시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거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관리를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생돈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관리를 하면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자기 관리라는 게 단순하게 뭐 돈으로만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이제 소시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또 자본적인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과연 얼마나 자기 관리에다 투자를 하면서 살 수 있느냐 라는 그런 것들. 호날두는 근데 그러면 그냥 인성이 나쁜 건가요? 인성이 순수하게 나쁘다라기보단 속이 좁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니 어쨌든 간에 자기 관리를 해야 롱런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님들 진짜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기 관리해야 돼요 라는 말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멈칫하게 되는 게 그런 거야. 나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매일 출퇴근에 몇 시간씩 갈아놓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진짜 시간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고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그래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있는 편이고 근데 이런 내가 힘들어도 자기 관리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아프니까 청춘이다랑 다를 게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는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글쎄 그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 내에서 짬짬이 하는 거는 분명히 중요하죠. 예, 어쨌든 간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랑 다르기는 하니까 약간 그런 말을 해주기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관리 잘하는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출근 전에 운동하고 퇴근 후에 공부하고 씻고 자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광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저런 괴물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저런 사람들 한 명씩 있더라. 난 출근 5분 전까지도 누워있다가 출근하는데 나도 비슷해. 그래 이게 진짜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은 자기 관리를 하는 족족 그게 돈벌이가 되는 사람들은 뭐 자기 관리 자체도 어쩌면은 이제 사업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저런 사람들은 사실 그 정도의 효능감을 느끼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바로 서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생업이 따로 있는데 그거 전후로 시간 다 쪼개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양치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높은 확률로 이런 사람들이 집도 깨끗해요. 밥 해먹고. 그래서 자기 효능감 느끼려고 저거 중에 일부라도 하는 게 대단한 거야 사실은. 일이 안 힘들고 일이 보람차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진 못하겠던데. 그러게요. 그치 삶 자체가 정리정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저도 결국에 좀 운이 좋았을 뿐이지 평범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저런 많은 자기관리 요건들 중에서 적어도 자기한테 제일 잘 맞고 성과가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정도는 하면서 살면은 좋다. 욕심내가지고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러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데 한 가지 하다 보면은 적어도 몇 가지는 하게 된다. 이거는 좀 다른 소리긴 한데 여러분 이제 예술 쪽에서 예술을 안 하는 사람들은 캐치하기 어려운 그 예술가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술 한 분야만 하는 사람은 진짜 그거 하나만 합니다. 근데 복수 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별의별 걸 다 해요. 왜냐면 결국에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리고 연결되어 있고. 맞아. 그래서 이제 뭐 랩만 하는 사람, 그림만 그리는 사람, 연기만 하는 사람 다 있지만 보통 이제 연기하면서 뭐 노래 병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그림도 그리고 그래요.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이거 자기 관리도 사실 좀 비슷해요. 뭐 식단 관리, 뭐 저런 운동, 뭐 집 정리, 저기 뭐 피부 관리 이런 것들도 진짜 하나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하나를 해보면은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면 또 하게 돼. 그렇죠. 저도 사실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고. 맞아. 그래서 오히려 바쁜 사람이 시간 관리 더 잘하게 되는 게 좀 그런 케이스지. 근데 이렇게 이제 당연히 하면 좋은데 모두가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하나 탁 걸리는 지점은 그거예요. 그래. 어떤 운동, 뭐 피부 관리, 식단 관리, 뭐 음악 듣기, 영화 보기, 뭐 여행하기 이런 것들은 하려면 해. 그렇게 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게 참 잘 안 되더라. 이거는 참 얘기하면서 이제 내내 이 마음속에서 좀 내내 씁쓸한 그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뭐 정답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기도 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초반에 이 사랑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가슴속에서 넘쳐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 말은 쉽지. 근데 아쉬운 거 하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다른 자기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간단합니다. 버거울 때는 있을지언정. 근데 이거는 버거운 게 아니라 답이 없어. 그래서 참 힘든 거야. 맞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인간관계죠. 저 사랑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성관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떤 업계에 대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연인에 대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연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들이 엮여 있는 것들은 참 까다로워.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느꼈던 감정은 그거예요. 분명히 이제 나름대로 중심 잡고 잘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어떤 사랑이란 감정 앞에서는 또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 앞에서는 진짜 나는 한없이 작고 평범한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자괴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이 사랑 앞에서 한 사람은 정말 얼마나 평범하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무력하기까지 한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이런 행복한 순간을 한번 싹 마주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한번 싹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이 거대한 벽. 내가 지금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에 이 사랑과 행복 그것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비로소 그제서야 의미를 얻는구나. 지금 그렇게 뭐 본인을 자기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이 그 자기 관리라는 것은 준비구나. 사랑과 행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나이 모자람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갈고 닦는 과정일 뿐이구나. 누군가는 자기 관리 자체로 행복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는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나 혼자 앞만 잘라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자기 관리의 어떤 불필요함 또는 무의미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그 완성시키는 활용 점정은 사랑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행복이다. 그것을 좀 많이 체감을 하는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관리라는 게 절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 흔히들 하는 얘기도 있잖아.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고 자기 관리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자들만 모아놓는 데에서 여자들이 과연 그렇게 꾸미고 사는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 제 방송 보시다 보면은 이제는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종교적인, 정확히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몇몇 가지 이제 구절들은 좀 마음에 새기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서 진짜 항상 그 높은 자리에 있고 되새기는 문장은 그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아 그래. 약간 그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자기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성취 개념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끔 현타가 오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지? 왜 이만큼 안 알아주지? 그래서 약간 그런 인정 욕구도 되게 강한 편이었고 그런 상황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사실 저평가된 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존중을 그리고 존경을 돌려준다라는 철학은 거기에 저를 겹쳐봤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억하심 정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성취라는 건 진짜 사실 환상에 가깝거든요. 눈에 보이는 결과값이 없으면 동기가 사라진다. 뭐 이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도 사실 그러면은 나이가 들고 꺾이기 시작해서 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자기 관리를 포기해야 되나? 더 나아질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분이 안 올 수도 있지.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늦게 올 수도 있고 너무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지금 당장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갈고 닦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사랑과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 잘못은 아닌 거야. 운이 없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되게 희망적인 허무주의자라고. 어차피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나 없이도 잘 돌아갈 거고, 그리고 솔직히 나도 운명대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크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데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행복한 게 최고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약간 요것에 있어가지고 좀 더 진심으로 내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 나조차도 이 말을 100% 소화하고 있지는 않았던 거지. 그냥 결국에 사랑이란 감정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인연이라면 될 것이고 아니라면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최선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항상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안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더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아,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에게 다가가 꽃이 되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지금 확 와닿네. 약간 그거지.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얌전히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요. 언제나 눈 뜨고 기다리는 거요. 그래서 물론 어쨌든 저도 사람이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부분에선 잔인한 일이기도 하죠. 저희 선생님께서 쓰신 명가사가 있죠. 희망은 공평하지 모든 이들을 속여. 그래서 글쎄요, 이 희망의 끝에서, 이 기다림의 끝에서 저를 마주할 그 엔딩이 과연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것일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just do my best. 저는 인간 유아람이 할 수 있는 유아람답게 살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네, 저 한 6, 7년 전의 유아람입니다. 새파랗다 새파래, 그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훨씬 제 스타일도 찾았고 왁구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 근데 저 피부에서부터 오는 애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 영상을 보면서 6년 후에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애 몇 살이냐? 잘 키우고 있냐? 잘 살아라. 잘 살 거다. 어쩌다 보니까 이 영상 편지가 돼버렸구만. 엔비디아 잘 사놓으라고. 으악.